안녕하세요. 이사해요 대표 장동연입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손 없는 날 비싼 돈 주고 포장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다시 이삿짐 정리를 해야 되는가? 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두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. 손 없는 날이라고 하면 음력으로 9일, 10일, 19일, 20일, 29일, 30일 이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세요. 그래서 이사를 많이 하는 날이고 그때 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사용이라든가 앞팀이 뭐 지연이 됐다든가 사다리 차를 내 사다리를 가져오지 않고 남의 사다리를 불러서 쓴다든가 뭐 부동산 잔금 뭐 기타 변수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 그러면 고객님들도 힘드시고 이삿짐 센터도 힘들어지죠. 그러다 보면 정리가 조금 다소 미흡하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견적 협의할 때, 그쵸? 그때 지금 내 집의 상황, 그 다음에 새 집의 작업 조건, 뭐 기타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고객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두거나 시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협의해서 알아두시고 꼭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이사 당일에 변수들을 조금 줄이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포장 이사를 한 다음에 이삿짐 내가 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. 가격에 맞춘 작업 인원. 그렇죠. 뭐 5톤, 10톤 적당한 인원이 있어요. 이 집에 봤는데 5톤이에요. 그런데 보통 4명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5명이 들어가야 되는 집도 있어요. 이 집 10톤이에요. 뭐 7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8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이 집 작업 조건에 따라 달라요. 근데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6명, 7명이 좋아요. 근데 6명, 7명으로 견적서를 책정해서 고객님께 드리면 일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. 업체들이. 왜냐? 금액이 올라가니까. 그러면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의 그 수준에 맞춰서 인원을 줄이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포장이사가 잘 정리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. 가장 큰 이유예요, 이게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새집 환경. 내가 서랍장 하나를 버리고 가든가 뭐 옷장을 하나 버리고 갔는데 새집에는 아직 그게 없어요.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물품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죠. 실례로 뭐 5단 서랍장 하나만 버렸어요. 그러면 그 5단 서랍장에 뭐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거 넣을 데가 없거든요. 새 집에 가서 예쁘게 정리할 곳이 없어요. 그러다 보면 뭐 한쪽에 놔두게 되고 뭐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삿짐 정리를 다시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돼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객님의 성향이에요. 내가 이전 집에서는 옷을 이렇게 걸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새 집에 맞게 이렇게 쓰고 싶다. 이럴 수도 있고요. 주방. 내가 이전 집에서는 그릇을 이렇게 놓고 썼는데 새 집에서는 조금 더 낮은 쪽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싶다.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포장 이사를 하고 나서도 고객님께서 다시 이삿짐 정리를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삿짐 정리를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 부분 그 부분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. 뭐 서랍이라든가 책장, 옷장, 화장대 이런 데에 들어있는 물품들은 거의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뭐 아주 조금 뭐 위치를 바꿀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님께서 내가 다시 이삿짐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. 자, 그런데 팬트리, 베란다, 창고 이런 데 있는 물품들 왜 그러냐면 창고 같은 경우는 우리 집하고 새 집하고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특히 뭐 팬트리라든가 뭐 베란다라든가 이런 구조가 완전히 다른 집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
고객님 이거 어디다 놔드리죠? 지난번 뭐 창고 위쪽에 있던 거고 이건 창고 바닥 쪽에 있던 건데 어디다 놔드릴까요? 그럼 창고에다 갖다 놓으세요. 그러면 고객님 지난번에 이거 거실 바닥에 있던 거 어디다 놔드릴까요? 그거 창고에다 놔두세요. 뭐 어디다 놔드릴까? 그것도 창고에다. 이러다 보면 창고가 한 10평은 돼야 되는 그런 집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고객님께서 내 짐을 새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어디에 둘 건지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, 이 짐이 저 공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, 그런 경우에는 뭐 계속 막 작은 방에만 넣으라고 하시고 창고에만 넣으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창고라든가 작은 방에 어느 정도 넣어서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는 짐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초과해 버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정리가 잘 안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실제로 고객님께서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. 자,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바닥짐, 쇼핑백. 그렇죠.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바닥에 막 여러 가지가 놔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. 특히 쇼핑백에 막 봉지 담아서 바닥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럼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쇼핑백 채로 가져가겠죠. 그럼 고객님께 또 여쭤봐요. 고객님 작은 방에 있던 큰 방에 있던 쇼핑백들은 어디다 놔드릴까요? 그럼 그냥 안방 한쪽 구석에 놔두세요. 그럼 그건 안방 한쪽 구석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새 집이라서 뭐 새로 들어온 뭐 철제 선반이 있다든가 나무 선반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다라도 넣어드릴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넣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객님께서 다시 정리하셔야 되는 그런 짐들이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고객님들이 내가 왜 다시 이삿짐 정리를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여기 주방. 주방은요, 아무리 베테랑 주방 이모님을 모시고 가도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가 주방짐을 정리하는 스타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자, 이게 싱크대 찬장 위쪽, 이거는 가운데 세면대 쪽, 그 다음에 여기는 싱크대 아래쪽. 그래서 뭐 위쪽은 잘 안 쓰는 접시, 뭐 라면 잘 안 쓰는 식기들을 위쪽에다 놓죠. 뭐 빈 그릇 이런 것들이요. 자, 그 다음에 가운데는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진열을 하고, 그 다음에 밑에 싱크대 밑에는 부피가 큰 것들을 위주로 집어넣죠. 그렇죠? 보통 주방 이모님들이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해요. 그리고 이제 싱크대에 있는 서랍 뭐 1단, 2단, 3단, 4단 있죠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가장 많이 쓰는 빈도, 자주 쓰는 뭐 용도별로 많이 쓰는 빈도와 용도별로 나누어서 1단, 2단, 3단, 4단에 품목별로 집어넣게 되죠.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고객님의 기준점과 이게 맞지 않은 거예요. 왜냐하면 자주 안 쓰는 접시, 자주 안 쓰는 그릇, 주방 이모님이 알까요? 몰라요. 그래서 위쪽에 있던 그릇 바구니에다 담은 다음에 쓰죠. 위쪽 그릇. 또 이쪽 오른쪽 위에 있던 그릇 또 담죠. 그리고 오른쪽 위 그릇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. 하지만 고객님께서 새 집에 가면 내가 이 그릇은 위에 있었지만 위에 보관을 했었지만 자주 안 쓴다. 위에 보관했었지만 난 자주 쓴다. 이런 그릇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준점이 주방 이모들은 어디에 있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고객님의 경우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그릇은 내가 자주 쓰는 거, 저 그릇은 내가 자주 안 쓰는 거 이렇게 나누시기 때문에 주방짐 정리를 했는데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건 어디다 놔두세요. 자주 쓰지 않는 건 어디다 놔두세요. 이렇게 말하시면 좋아요.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. 뭐라고요? 기준점. 내가 이 집에 살지 않는데 어떤 게 많이 쓰는 거고 어떤 게 자주 안 쓰는 건지 모르죠. 그렇죠.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사 전날에 귀찮으시더라도 접시와 그릇을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 주시면 좋아요. 두 개의 부류.
그래서 요거는 새집 찬장 1번, 2번 위쪽에 넣어주세요. 요거는 새집 싱크대 아래쪽 1, 2, 3번에 넣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명확히 해주신다면 어떤 주방 이모님이 이사를 하시더라도 주방짐 정리가 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게 돼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, 이 부분을 안 해놓으시기 때문에 주방 정리를 되도록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런데 그래서 반포장 이사를 생각하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집 평수가 크고 짐량이 많으면 고객님께서 그 짐을 미리 다 싸두는 건 쉽지 않아요.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네요. 기준점을 정해두시면 돼요. 기준점. 요쪽 찬장에 있던 거, 뭐 요쪽 찬장 위아래에 있던 거, 이런 것들은 새집 찬장 어디, 새집 싱크대 어디에 넣어주세요. 이렇게 콕 집어서 나눠 놓으실 수 있다면 정말로 모든 주방 이모님들께서 잘해드릴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삿짐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지금 집보다 평수가 작은 집으로 가는 경우. 지금 집이 만약에 싱크대가 찬장이 위에 7칸, 밑에 7칸이었어요. 근데 새 집으로 갔는데 찬장이 위에 5칸, 싱크대가 밑에 5칸이에요. 그러면 2칸 정도의 짐이 보관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일단 집어넣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돼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인데 내가 새 집에서 뭐 가구를 하나 버리고 왔는데 지금 살던 집에서 가구를 버리고 이사를 왔는데 새 집에는 가구가 없다. 그러면 뭐 정리가 잘 안 되겠죠. 뭐 냉장고를 버리고 왔는데 냉장고가 아직 배달이 안 왔다. 그럼 뭐 냉장고 음식 정리를 할 수가 없겠죠. 뭐 그런 경우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집이 조금 너저분한 경우. 그러니까 뭐냐면 옷은 옷장에 다 들어가 있고 책은 책장에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깔끔한 집들이 있어요. 그런 집들은 저희가 이사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집 상태 그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남들이 봐도 보기 좋고 고객님께서 보셔도 보기 좋은 이삿짐 정리가 되거든요.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여러 곳에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바닥에도 퍼져 있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꼼꼼하게 담아서 해드릴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것까지 해드릴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해서 견적서를 드리면 저랑 일 안 하시죠. 제가 굉장히 비싼 업체, 나쁜 업체가 되죠.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죠. 그래서 그 가격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 깡그리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짝반짝 정리가 안 되죠.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객님 포장이사는 지금 집 있는 그대로 새 집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포장이사인데 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상태로 정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하지만 고객님의 기준치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제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삿짐 정리를 왜 다시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. 기준점 주방 이모님들께서 이 짐을 어디에 새 집에 가서 넣으면 좋은지 우리 고객님께서 구분해서 놓으신다면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